셀카봉이 한국에서 만들어졌다는데 맞나요?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셀카봉이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작품의 사진을 찍게는 해줬지만 그것들 때문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생각한 아이디어가 항상 긍정적 기능, 그런 기능의 베스트셀러만 되지 않는다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 2009년에 마닐라 쪽에 있다가 우리 동네 사람들이 이주를 해서 블라칸주 산호세 델몬테의 타워빌이라고 하는 작은, 뭐 작지 않습니다. 한 7만 명이 지금 살고 있으니까요. 산 위에 살고 있습니다. 넘겨주실래요? 제가 사는 동네입니다. 12,000채 집들이, 뭐 필리핀에 계시니까 뭐 저런 집들은 흔하죠. 예. 저희는 여기 블라칸주하고 딸락에서는 농업을 블라칸에서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을 저희들이 진행을 합니다. 다음 사진이요. 저희는 그 사역을 하는데 두 트랙으로 나눠서 NGO 사역은 직접 저희들이 사역을 하고요. 교회 사역은 현지의 필리핀 연합교회 마닐라 북노회가 저희 노예 지역이기 때문에 협력 사역을 하고요. 저는 집중적으로 저희는 직접 사역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요. 저희들 사역 가운데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는 것들은 지역이 가난하기 때문에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배고프니까 쌀도 필요로 하고요. 치료도 필요하고요.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그러한 것을 7만 명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작은 수입만 만들어낼 수 있다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서 저희들이 2010년부터 이 지역에서 다양한 사역들을 하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들을 중심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봉저 같은 경우에는 한 두 지역이 7만 명, 4만 명 두 지역이 있는데요. 그 지역에서 한 150명 정도의 어머니들이 일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30가정 정도가 집에서 1인 봉제 기업으로, 1인 오너로 하고 이 사람들이 다 협동조합으로 운영하는 그런 것들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양계를 시작을 해서 쌀농사, 옥수수, 뭐 과실 다양한, 왜냐하면 저희 양계가 자연양계이기 때문에 그 닭들이 배설한 배설물들이 아주 좋은 퇴비거든요. 개분을 이용해 가지고 자연순환 농법을 통해서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을 합니다. 저희 제품들은 로컬 가격의 최소 3배 이상은 다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크게 하지는 않지만 그런 다양한 것들을 저희들이 직접 사역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또 지역사회와 같이 공유하는 그런 사역들을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역에 필요한 치료하는 것들, 저희들이 로컬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서 2개의 클리닉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이것도 무료 서비스는 아니고요. 이거 사회적 기업으로 해가지고요. 최소한의 비용을 받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70% 정도는 저희가 자료를 합니다. 30%의 펀드를 다른 농업이나 이런 데서 조성된 것을 투여를 해서 이것을 점점점 올리는 그러한, 그러니까 보건의료를 많이 생각을 할 때 서비스라고만 접근을 하는데요. 서비스로 끌고 있으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이것들을 사회적 기업 모델로 저희들이 전환을 해서 3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준비했는데 지금 한 70% 정도의 자립이 됩니다. 의사가 있고요. 하루에 한 60, 70명을 치료를 하고요.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건강 체크업을 해가지고 환자들을 발굴하고요. 고혈압, 당뇨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3년 이후에는 완전히 자립한 모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네마다 구멍 가게가 굉장히 많잖아요. 자본이 없고 기술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을 묶어서 지금 한 30명 정도 되는 30개 구멍가게죠. 하나 협동조합을 저기 묶어서요. 이분들이 공동 구매를 해서 벌크 오더를 하니까 시작하자마자 3배 정도의 수입이 늘어나는 그런, 수입 늘어나는 거 보고 다른 사람들이 참여를 하죠. 그 대신 무조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혜택을 받는 대신 지역을 위한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저희들이 이제 굉장히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주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유치원을 운영을 하는데 저희는 너무 가난해가지고요. 굉장히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캠프가 협력을 안 하면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 지역이 7만 명 사는데 문방구가 없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문방구를 협동조합에서 만들겠다. 그래서 만들어서 거기서 나온 걸 가지고 교육 서비스를 하는 그런 부분들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리더십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이 학생들 60명이 졸업을 하고 나서 지역신문을 만드는데 이 지역신문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컴퓨터와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서 복사가게 요걸 운영을 해서 필요한 것들을 학생들이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작게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을 해서 지역 안에 이러한 서비스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러한 일들을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거요. 저희들이 사실 이런 사역들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은 이걸 누가 하느냐죠. 저도 뭐 지금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선배 목사님들 통해서 도전도 받고 굉장히 많이 공부도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많은 분들이 내가 이걸 다 하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와 있지만 저희 필드에서는 16개 이상의 프로그램들이 동시에 돌거든요. 그걸 제가 핸들링 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가능하려고 하면 이것이 주민들과 지역사회가 돌릴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는 그래서 3단계 그런 아주 중요한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rom the community, with the community, for the community라는 세 가지를 저희들이 하는데요. From the community라는 것은 뭐냐면 지역에 필요한 사역이 뭐냐. 많은 한국의 분들은 내가 잘하는 거 가져옵니다. 선교지에 있다 보면 한국의 전문가들이 내가 이거 잘해, 내가 이거 잘해. 그게 거기 먹힐 거야. 그러고 가져와서 그걸 돕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지역에 필요하냐죠. 저희 지역에 와서 우물을 파주겠답니다. 저기는 산 위에 있습니다. 대신 수도도 있고 전기도 있습니다. 웬만한데 100m를 파도요 물 안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 우물을 파주겠대요. 왜? 그 단체 대표하고 저하고 친구니까. 그리고 우리 단체는 그걸 제일 잘하니까.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필요한 것이 그것을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을 잘 알아야 해요. 그 다음 넘겨주실래요? 저희들이 사역을 할 때 저희 국제개발 NGO적인 그런 접근이긴 하지만 한국과 필리핀 현지의 전문가들 같이 참여해서 지역 조사를 하고 지역 전체의 10분의 1의 가정을 1:1 면접을 하고요. 정말 이분들이 어떤 니즈가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것은 봉제였거든요. 봉제였는데 봉제를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 이 전문가들이 조사를 하고 지역의 일자리가 필요하다. 근데 그 일자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어떤 아이템을 할 거냐? 그것은 지역 주민이 결정하게 했습니다. 지역에 없는 서비스. 왜냐하면 지역에 다른 사람이 하고 있으면 또 경쟁이 일어나니까, 갈등이 일어나니까. 지역에 없으면서도 지역에 꼭 필요한 거. 그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들이 교복 때문에 아주 고생을 한다고 교복 만드는 봉제 공장을 만들자고 제안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봉제는 정말 하지 마십시오. 여기 뭐 생각하시고 이미 하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봉제 때문에 전 머리가 다 하얘졌습니다. 정말로. 4년간에요. 앞에 얘기했던 똑같습니다. 도네이션도 있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의 이 벽과는 싸울 수 없습니다. 이미 공장식 시스템에서 24시간 돌아가는 그들과 경쟁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어떻든 제가 뒷부분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떻든 지역이 어머니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래 만들어요.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적어서 한 200가정 이상 매일매일 일해서 이분들이 남 눈치 보지 않고 을로 살지 않고 머신으로 살지 않고 자기 당당하게 일하면서 나 쉬고 싶을 땐 쉰다고 얘기하면서 하십니다. 그것들은 그분들이 결정하고 그분들이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거 보여주실래요? From the community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거냐면 with the community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은 굉장히 스피디합니다. 빨리빨리잖아요. 그런데 이 현지 분들은 그렇게 빨리 안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 하죠. 우린 포크레인 하나 가지고 몇 시간이면 끝날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뭐 몇 달을 저걸 잡고 있잖아요. 제가 민다나오에서 한 단체가 한국의 적정기술 관련한 그런 것들을 했던 데를 모니터링했던 그런 참여했던 적이 있는데요. 민다나오는 비가 많이 오고 하니까 빗물을 정화를 해서 필터링해서 생수를 사용하고 생활용수를 쓰게 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한국에 지원을 받아서 했죠. 그게 이제 테스트를 하니까 돌아가니까 기존 라인들을 다 끊었습니다.
이분들이 돌아가고 나서 일주일도 안 돼서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전화를 합니다. 작동 안 하는데 우리가 다 끊었는데 우리 어떻게 사나요? 학교였습니다. 이분이 그래서요, 내가 지금 다음 스케줄이 있는데 내가 좀 빨리 한 달 후에 가겠다고. 한 달 후에 오신 거예요. 한 달 동안 물 때문에 너무 고생을 했죠. 근데 이분들이 와서 딱 보니까 그 레벨을 조정하는 그 나사가 좀 풀린 거예요. 그거 와서 조이니까 잘 작동하는 겁니다. 사실 필리핀 분들이 뭐 자기 집에 텔레비도 다 뜯어서 고치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거는 못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수천만 원, 수만 불이 들었대는데, 적정 기술이라는데, 적정 기술은 사실 적당한 기술이거든요. 그런데 하이테크놀로지로 그분들을 생각합니다. 주변 분들은 규모가 크잖아요. 와서 뭐 포크레인이 움직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것은 나하고 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결합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못 열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고통들, 한국에서는 그걸 도네이션했다고 굉장히 평가도 하고 박수도 치고 그랬는데 현장에서는 돌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최소한 이 공사를 할 때 그 기관에 그 지역의 사람들이 같이 결합을 해서 조립을 하고 이런데 했다고 하면, 요새 뭐 인터넷 잘 되잖아요. 어디 조여봐라, 어디 사진 보내봐라. 이렇게 되면 금방 해결할 수 있는데 한 달을 기다려서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왔던 거예요. 이 부분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위더 커뮤니티, 그 지역과 같이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일 좋은 것은 사실은 플래닝부터 지역과 같이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기가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자기가 아이디어를 냈기 때문에, 자기가 그 프로세스에 참여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러한 기회들을 우리가 주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죠. 정해진 기간 안에 모든 걸 맞춰야 되니까요.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시스템이 제대로 오랫동안 작동해야 되는 것들 아니에요. 저 부분은 굉장히 저희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모든 결정을 할 때 저희는 프로세스를 밟습니다. 저희 센터에 오게 되면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저희 봉제센터가 유명하니까 뭐 언론사에서도 와요. 그런 데서 오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한국의 언론이 와가지고 보도해서 캠프가 큰 돈을 벌었구나. 주민들이 그런 착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거에 의해서 도네이션 됐던 건 저에게는 정말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정말로요. 제가 감동을 좀 못 주는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오게 되면 한 달간 저희들은 그 주민들하고 우리 프로젝트 하는, 왜냐하면 봉제센터에 가서 사진을 찍어야 되잖아요. 이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팀이 온다고 하는데 이 팀을 받아도 되는지 어머니들이 결정을 해 주십시오. 안 된다고 우리 받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부가적인 소득이든 어떤 홍보가 되든 이런 것들은 다 오픈해서 공유해 드립니다. 사진이 공개될 경우 이 사진이 초상권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동의를 구합니다. 이런 프로세스를 밟아주니까 상의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어떻든 이러한 어렵지만 긴 시간이지만 이런 것들을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니까 지금 저희 봉제센터는 저희 뭐 3터미널 면세점에도 저희 제품이 들어가 있고요. 마카티의 DTI 매장에도 저희들이 들어가고 있고요. 어머니들이 직접 생산, 뭐 마케팅 모든 것들을 딜리버리까지 다 하십니다. 저는 저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많은 돈을 벌지 않지만 행복하게 아이들 굶기지 않고 대학생까지 보내는 그러한 커뮤니티가 되었죠. 그게 가능했던 것은 이분들이 스스로 참여하게 하고 이분들이 디벨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들이에요. 한 번은 이분들이 지역의 스탑몰 조그만 백화점에 가는데 처음으로 거길 가봤대요. 그분들이 거기 디스플레이 된 걸 가지고서 그 다음에 와가지고 우리 제품군을 가지고 세트 메뉴를 만든 거예요. 티셔츠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거기서 배운 거를 적용을 합니다. 저희가 맥도날드 필리핀 여기에 제야청에 제품 생산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제야청을 하다 보니까 수익이 많지 않으니까 직접 그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만나줬으면 좋겠습니다. 필리핀 만나주더라고요. 만나서 우리가 이 회사를 통해서 이것을 제야청을 받는데 우리 커뮤니티는 이런 커뮤니티입니다. 좀 더 직접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주더라고요.
그렇게 디벨롭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자신감도 얻고 스스로 경영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요. 결국은 for the community.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지만 이 지역이 잘 돌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들이죠. 때로는 사실 저도 유혹이 있는 것이 저희 기관이 잘하더라. 몇 개 뭐 사업을 하더라. 대표가 뭐 잘하더라.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질이 흐려지는 거죠. 지역은 감춰지게 되는 거죠. 어떻든 저희는 계속적인 그런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그러한 논의들을 하면서 지역이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고 어떻게 지역이 변화할 수 있는가 그것에 집중합니다. 예, 그 다음 보여주시죠. 저는 제품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제품 생산하면 끝인 줄 알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디자인을 할 때 좋은 제품이 나와. 이게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렇잖아요, 목사님. 예? 근데 많은 사람 저기 끝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품 생산했는데요. 제품이 테스타 훈련받고서 만들어진 제품이 수준 아시잖아요. 한국에 수출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한인 공장, 거기 유니폼 티셔츠 이거 들고 가서 제가 들고 다니면서 막 사장님 만나가지고 사정을 하죠. 이분들 좋아요 다 좋네요. 그렇지만 기존에 봤던 그 가격하고 똑같은 품질 똑같은 가격 깎아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공단 안에 있는 거기서 받으니까 뭐 딜리버리도 바로 되고요, 세금 혜택도 있고요. 저희는 없어요. 처음에는 막 미치는 장사를 했습니다. 계산도 잘못해가지고. 그러다가 지역 동네에 재래시장에서 가게를 하나 마련해가지고 이제 장사를 시작했어요. 이렇게 정말 부푼 꿈을 갖고 막 테이프 커팅도 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한국에서 잔단도 가져다가 하고 뭐 한국의 교수님이 디자인도 해주시고 막 그랬는데 웬걸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무 품질 좋아요, 원단 좋죠, 바느질도 이거는 스페셜 머신이네요, 뭐 이렇게 싼 거는 막 뒤집어서 2번 받고 그러거든요. 막 그러던데 이 가격표를 보고 나서는 바로 그냥 덮습니다. 그 옆에 가면은 메드 인 차이나가 같은 가격에 2개에서 1 주거든요. 가난한 동네는 퀄리티 얘기 못해요. 정말 놀라운 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들은 주급으로 계속 나가야 되잖아요. 생활을 하셔야 되잖아요. 제가 정말 그때 그 사업을 하시는 분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예전에 노량진교회라는 노량진교회 거기서 이제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제가 이런 길로 왔는데 다시 회개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나. 재고 쌓이는데요. 한 번은 저희들이 이제 그 필리핀 국립대학의 딜리만 캠퍼스가 이제 지역 개발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저희들이 같이 이제 결합을 해서 프로그램도 지금까지도 같이 하는데요. 한 번은 축제를 하는데 우리 제품 좀 갖다 팔으래요. 그래서 절망 중에 있는데 그 제품을 어떻게 팔아요? 가져가도 또 안 팔릴 텐데 타워빌에서 거기까지 가져간다는 거. 근데 그래도 우리가 같이 협력을 하는데 협력하는 데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려야 된다. 꼭 와달라 그래서 어머니 2분하고 우리 사역자고 저하고 갔어요. 근데 물건을 피는데요. 정말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기는 생활력이 되시는 분들이잖아요. 열자마자 직원 교수님들이 모여가지고 뭐 이게 근데 저희 동네는 좀 슬림하시니까 좀 패턴 옷이 없습니다. 사이즈가 어떤 분들은 그 안 맞는 걸 입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이거 안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러면 내일 내가 2시에 수업이 있는데 내일 2시까지 되냐고 잠깐만 기다려 보시라고. 그때 전화하는 거예요. 그 모델 넘버 몇 번 XXX라지 그 내일 2시 되냐고. 그때 사흘을 밤을 샜습니다. 정말 위기 상황은 뭐냐면요. 물건이 안 팔리는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들의 얼굴입니다. 마음입니다. 내 물건은 팔리지 않은 거야. 그 좌절감은요. 여태까지 쏟아부었던 그 모든 것을 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떨어뜨려 놓고 다시 시작시키는데요. 역시 우리 동네는 아직 수준이 멀었어. 필리핀 국립대학의 교수가 알아주는 제품이지 우리 건. 그때 자신감을 얻는 거예요. 그러한 업앤다운을 통해서 지금은 어떻든
어떻든 뭐 부자는 아니지만 많은 것들을 벌지는 않지만 어머니들이 행복하게 일을 하는 그런 현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랬던 것들은 어떤 기준과 어떤 형태의 운영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냥 주실래요? 저희는 일을 시작할 때 재봉틀 돌리는 것부터 가르친 게 아니고요. 이 어머니들이 전부 다 상처가 있고 치유받아야 될 분들이잖아요. 태풍으로 가족을 잃고 그 정부도 버리고 이웃도 버렸다는 이분들을 말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힐링이 필요한 분들이잖아요. 저는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를 기대했는데 한 달 동안 그걸 하지 않습니다. 저 가운데 계신 분들이 제 옆에 두 분이 필리핀 국립대학에서 지역개발학과 교수님들이에요. 사회적 기업을 가르치는 분들이에요. 저분들이 오셔서 어머니들하고 상담을 하고 어머니들 마음대로 얘기하게 합니다. 며칠째 우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면서 자존감을 회복해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내 손이 뭘 얻는 손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제일 첫 번째로 어머니들이 하는 게 자기 유니폼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아이들 교복 만드는 거예요. 교복을 만들고 나서 이걸 입혀주는데요, 뭐 감동의 도가니입니다. 내 손이 이제는 창조적인 손이 된 거죠. 자신감을 얻습니다. 어머니들이 전에는 집에 가서, 필리핀도 사실은 이제 가부장적인 게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도 굉장히 심하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당당해집니다. 내가 일은 2배로 늘었지만 집에 가서도 일을 하고 여기 가서도 일을 하지만 그래도 내가 경제권이 있다는 거예요. 남편한테 이거는 술 먹지 마. 이건 우리 아이 학비야.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물론 이 프로그램 가운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합니다. 어떻게 경제를 이루고 어떻게 건강을 관리하고 어떻게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이러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지역사회의 리더로 같이 들어갑니다. 지역사회가 변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맛을 봅니다. 예. 넘겨주시죠. 예. 넘겨주시죠. 뭐 저희들이 그 출신의 뭐 디자이너도 있고요. 물론 다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분들이 가끔 나오니까 다른 분들이 희망을, 도전을 받는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 다음이요. 저희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농업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제가 저희는 뭐 코이카라든지 한국의 펀드를 저희들이 좀 받아서 하는데 이 보고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영수증 제출하는 게 너무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것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속 가능한 방법이 무엇일까? 또 하나는 저희들이 봉제센터에서 만들어서 가져가는데 이게 정말 최상의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팔 수 있는 지역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딱 마음을 정했어요. 우리 봉제센터는 지역사회 일자리, 그래서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생산하고 공급하고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에 저희들 자리매김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작은 자본을 투자를 해서 최상의 제품을 만드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 경영적으로 말도 안 되는 고민을 했습니다. 많은 자본을 투자해야지 퀄리티 높은 걸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유기농이었습니다. 제가 2015년에 외부에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 경제활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제가 고민을 하고 기도하다가 제가 우리 강동진 목사가 제가 학부 신학대학원 그 장신대 친구예요. 이분을 찾아가서 대화를 했습니다. 내가 자립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물론 자립이라는 건 저희 자립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자립입니다. 어떻게 할까를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양계가 이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해보자고 했습니다. 저도 한국에 가가지고 4박 5일간 훈련을 받고요. 부푼 꿈을 안고 왔습니다. 여기서 이게 강 목사님의 이제 강의도 듣고 오신 분들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이제 계란은요, 생물이잖아요. 닭은요. 너무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배웠을 때 없는 것들이 여기는 있습니다.
여기 필리핀 같은 경우는 싸움닭을 키우잖아요. 싸움닭을 통해서 전염되는 코리자라고 하는 그런 병은 한국에서는 없는 것들입니다. 물론 자연환경을 잘 구현해 놓았고 바닥이라든지 환경, 그 다음에 천연미생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이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한 가지의 길 갖고 되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죽어가는데요, 하루에 뭐 몇백 마리씩 죽어갈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계사만 짓고 병아리만 들어오면 세상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귀여운데요. 하루 지나면요, 이 깃털이 하얀 게 쫙쫙 자라는 게 보입니다. 야, 꿈과 희망이 쭉쭉쭉 자라죠. 그러다가 어느 날 쥐의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쥐. 들쥐들이 많잖아요. 아니, 그걸 이제 어떻게 막았다. 틈이란 틈은 다 막고요, 다 했는데, 막았다고 했는데, 바이러스가 문제가 생긴 거죠. 처음에는, 하여튼 그건 뭐, 어차피 치료해야 되는 그런 것들. 이제 좋은 제품이, 정말 퀄리티는 너무 좋습니다. 저희들이 요즘 산란 양이 좀 작아져가지고 저희들이 처음에는 개인 고객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판매를 했고요. SNS를 통해서 저희들이 판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마트에서, 그 다음에 우리 거를 사고 싶다 그래가지고 마트 판매를 했는데, 요즘은 마트는 나가지도 못하고 개인 구매 고객도 2주를 막 기다려요. 너무 힘든 그런 과정들이 생산 이후에도 나오는데요. 이제 이 부분에서 경제적인 그런 그림들을 굉장히 그리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이제 저는 제 요점은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 다음 그림은요. 이제 저희 개사입니다. 바닥을 천연제로 해가지고 필리핀은 천연제를 구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는 뭐죠? 쌀 볏짚하고 그 다음에 코코 더스트라고 해가지고 코코넛 말려서 발효시킨 거, 이런 거를 바닥을 해놓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저기는 저걸 가지고 미강을 가지고 한 달을 발효를 시키면 바닥에 군뱅이가 삽니다. 여기서 사니까 그 다음 넘겨주실래요? 저 이제 코코 더스트입니다. 한 달을 가만만 놔놔도 뜨끈뜨끈하게 미생물이 활동을 해서 그렇게 그럼 바닥에 그냥 푹 퍼지거든요. 그 다음요 병아리가 이렇게 들어오죠. 한 달을 아주 스페셜 케이스로 키웁니다. 정말 엄마의 뱃속에 있듯이 저희들이 키우거든요. 그리고 그때 가장 좋은 것들을 다 먹입니다. 이때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 다음에요. 저렇게 키우죠. 좋은 환경에서 바람이 잘 돌고, 그 다음 사진이요. 그 다음 사진. 지금은 다 브라운입니다. 그 필리핀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다 이제 하얀 닭이었는데요. 요새는 브라운으로 많이 되면서 공장식 브라운도 브라운이면서 유기농이라고 그렇게 팔리기도 하는 그만큼 희소 가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요. 저희 닭장입니다. 저 위에는 그림이 아니고 애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닭은 색과이기 때문에 6m 이상을 나릅니다. 그런 아이들을 가둬놓으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얘네들 건강할 수가 없죠. 자유롭게 횃대에서 잘 수 있도록 하고 산란 상자에서 저런 환경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계란이 나오는데요, 몇백 개가 안 되는데도 팔 데가 없는 겁니다. 생산비가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중 가격으로는 5페소 6페소 팔아서는 뭐 사료값도 안 나오거든요. 저희는 지금 13.3페소, 14페소 이렇게 한 알에 판매를 하는데요. 근데 이게 팔 데가 없는 거예요. 전혀 우리는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저희 계란은요, 이쑤시개를 찍어보면 이 얘기하면 꼭 계란 가지고 그거 해보고서 그거 아니잖아 그러더라고요. 전에는 정말 여기 75개까지 꽂았습니다. 안 터집니다, 계란이. 노란 자가. 저글링을 합니다, 이거. 띄어서. 정말입니다. 그만큼 퀄리티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뭐 그거 먹고서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알러지가 있는 아이들이 먹었는데 알러지가 그런 게 없어요. 뭐 그냥 입소문을 저희는 났는데요. 처음에 저걸 가지고서 나오는데 낳기 시작하면 갑자기 쏟아집니다. 근데 낳을 때까지 6개월을 기다려야 돼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6개월을 잘 버티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6개월간 계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부분들은 그거 계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6개월은 계속 투자하는 거죠. 일하는 친구들, 사료비 작지 않습니다. 사료를 일반 사료를 쓰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 자가 사료를 만드는 겁니다. 쌀 부산물, 예를 들어서 미강, 그다음에 부스러기, 쌀 부스러기, 라이스 브런, 그다음 브로큰 라이스, 그다음에 옥수수, 전부 이제 GMO 아닌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천연 미생물로 발효를 시켜가지고 주거든요. 하루를 이 미생물 반죽만 해놓으면 80도까지 올라갑니다. 뜨끈뜨끈해집니다. 떡지는 냄새가 납니다. 이런 걸 먹으니까 아이들이 건강해서 면역력이 강해지는 거죠. 우리를 얘기하면 매일매일 홍삼을 먹는 거거든요. 물도 천연 미생물 먹어요. 면역력이 좋으니까 조류독감에 걸리지 않습니다. 조류독감 걸린, 우리 강동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조류독감 걸린 거를 그 개사에 투입을 해요. 그럼 개만 죽습니다. 전염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면역이 강하니까요. 이 면역이 강하고 스트레스가 없는 아이들이 개를 낳으니까 정말 퀄리티가 좋습니다. 이 퀄리티 좋은데 팔 데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제가 마닐라에 있는 한인교회, 저희 작은 교회에 제가 출석을 하는데요. 교회 가서 저희 교인들한테 한번 드셔보시라고. 너무 맛있대죠. 근데 몇 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파스텔 우유에 최명재 사장님이 그분이 옛날에 파스텔 우유 만들어 가지고 압구정동에서 아파트마다 두드리면서 팔았다는 그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가 저걸 시작을 했습니다.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정말 팔았습니다. 그 다음 사진. 그리고 보니파시오, 올티가스, 마카티 이런 데 주말에 바자가 있거든요. 그 바자에 참여를 하면서. 그런데요, 6개월 지나니까 이 소문이 나서요. 그래서 지금은 아나바다톡들이 다 있잖아요. 한 지역에 보통 2,000명 이상의 카카오톡 단체톡이 있어서 생활 관련한 필요한 것들을 물어보기도 하고 도움도 받고 팔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저기다 올리는데요. 저걸 시작을 했는데 어떻든 카카오톡으로만 진행을 해서 지금은 주문을 못 받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걸 할 때 항상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리스크가 항상 있다는 부분들을 생각을 좀 해야 되거든요. 잘 될 때는 잘 돼서 문제고요. 안 될 때는 안 돼서 문제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 부분 보여주실래요? 저희들이 유기농을 해야 되니까 농사도 직접 계속 좀 올려주시죠. 예. 올려주시죠. 올려주시죠. 계속 넘겨주시죠. 넘겨주시죠. 사실은 그 전에 거를 이 부분이 이제 저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때는 시장 기반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필요한 것들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은 유기농 가격이, 농산물 가격이 1.5배입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면 1.5배 갖고는 유기농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도저히 버티지 못합니다. 필리핀은 3배 이상입니다. 3배, 4배. 그 이상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대상이냐에 따라서 일단 시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좋은 먹거리를 가지고 지역사회에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할 것이냐,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어떤 시드머니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서비스도 하고 재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면 경제적인 코스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이, 구매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것에 필요한 제품, 저희는 지금 저희들이 계란을 시작해가지고요, 이 신뢰들이 좋아지니까 이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필리핀에서 생활하면서 굉장히 힘든 게 농산물 믿을 수 있는지, 이것을 아이한테 먹여도 되는지 모르겠다. 당신들 것을, 저희는 올가 자연 유정란이라고 하는데요, 올가의 제품 우리가 먹어보니까 믿으니까 다른 것도 다르요. 저희가 토마토가 나오고요, 파파야가 나오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3배, 4배 이상을 이분들이 페이먼트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농약을 치지 않고 정말로 정직하게 퀄리티가 되는 것들. 저희들이 한 번은 계란을 저희들이 생산하는데 저희는 지금 이주민지역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건들이 많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 지역에 글로브 타워가 큰 게 섰습니다. 그 글로브 타워가 섰는데 우리 개사 바로 옆에, 담 옆에 선 거예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도 발전기로 돌립니다. 밤새도록 이 발전기, 대형 발전기가 돌아가니까요, 이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닭들은 스트레스가 제일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딱 항의하는데 항의의 표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알을 안 낳아요. 정말요. 알을 안 줘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내 스트레스 관리해줘, 이러는 겁니다. 알을 놔도 기형적인 알이 나옵니다. 껍질이 없는 게 나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쌍난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데 좋아하지 마시고요. 그냥 일반 난이 좋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니까 저희는 위기 상황이 있습니다. 하루에 수백 알, 1000알 정도면 가격이 계산이 나오시잖아요. 1000알이 14페소 하면은 이게 매일매일 나오는 건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판매 중단 공지를 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것은 판매하기는, 저희 2차례 판매 중단을 했습니다. 굉장히 아쉽죠. 그 수익이라고 하면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는데, 더 많은 역할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저희는 지역 사람들이 믿고 저희 구매자들이 믿고 이 부분들을 통해서 신뢰관계에 모든 걸 다 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품질과 신뢰, 소탐 대실, 이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정도 사람들 몰라요, 목사님. 그걸 요즘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하나를 전부 다 정부에 대면서 이거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판매할 거, 뺄 거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품질에 많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시장에서, 그런데 이게 더 큰 신뢰로 올라가는 거죠. 어떨 때는 적당히 잘 표시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고객들은, 우리 주부들은 너무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 잘 이겨나가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당신 너무 이 수익을 많이 받아서 뭐 하는데, 저희들이 어떠한 사역에 이게 사용되는지를 공개를 하죠. 알려드리죠. 이것이 단순히 당신이 돈을 내고서 건강한 먹거리를 가져가는 것들이 아니라 이 가난한 사람들이 자립을 하는 가치스러운 소비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것들. 당신은 정말 자랑스러운 존귀하신 분이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느끼게끔 접촉을 합니다. 저희들이 계란이 안 나올 때 저도 뭐 저희들이 일주일에 4번을 배송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 시스템을 만들고 나서, 계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가는 부분이 뭐냐면 딜리버리 시스템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계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모았다 한 번에 갖다 주게 되면 이게 너무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는 이틀, 맥시멈 이틀입니다. 사흘만 돼도 외부 내보내지 않습니다. 물론 그동안도 저온에 보정을 하고요. 이러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런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양계장만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에 저장을 하고 배송을 하고 이게 적당한 온도에서 유지될 수 있는, 그 다음에 과연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3, 4일을 배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가 갖추는 건가, 그런 부분들까지도 사실은 디테일하게 연구를 하고 시스템을 잡으면은,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하이마켓이 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즘 어떤 기도 제목을 하냐고 하면, 저희가 산량이 떨어져서 이거를 다른 거라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 받을 데가 없습니다, 필리핀에서는. 프리레인지라고 하는데 프리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닭들이 무엇을 먹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 프리레인지를 하는데 놓아 먹이는데 운동장에서 놓아 먹여요. 운동장에서는 바닥에서 먹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일반 사료를 주거든요. 항생제, 성장 촉진제, 오염된 것들을 먹이기 때문에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지금 아주 전략적으로 고민하는 것들 가운데 뭐냐면, 저희가 딸락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만일까지 가져오고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이게 리스크가 큰 거예요. 그래서 권역별로 그러한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 그러한 사역팀이 있다고 하면 그쪽을 커버하는 형태로 네트워크를 하는 그러한 방법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겠다. 어떨 때는 질병이 발생했을 때 한 지역이 무너졌을 때 다른 지역이 같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공유하는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약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일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저희가 마카티에다가 매장을 열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비즈니스 펌이 있고 프로세스만 끝나면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오픈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계란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작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신뢰가 생기니까 그 외에 부가적으로 저기 유기농 쌀에서부터 다양한 제품들을 저희들이 확대를 하는데, 제가 농촌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마운틴 라이스라고 잘 아시잖아요. 산에서 아이따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생산을 하시는데 이 생산품들이 시중에서는 뭐 사실 150에서 200페소 1kg에 팔리는데 이분들은 10페소, 20페소에 중간 상황에 판매를 합니다. 정말로 이분들 쌀 농사 지을 때 산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직파도 되지 않습니다. 막대기 가지고 구멍 하나 뚫고 벽시 하나 넣고 이렇게 농사를 정말 힘들게 지어서 10페소, 20페소에 공급을 하는, 저희는 어떠한 작업을 하냐면 딸락에서 지역의 노회와 교회가 지역에 있는 그런 원주민들, 그러한 분들의 농산물들을 수거를 하고 이 부분들을 저희가 마닐라의 시장을 연계하는 그런 네트워크 운동을 저희들이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게 뭐 저희 같은 이러한 사업들을 많이 하는 경험이 없을 때는 어떤 것도 가능하냐고 하면, 실제적으로 한국에서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도농직거래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가능성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쌀을 농사를 짓고요, 우리 주변에 농사를 짓는데 이분들이 1kg에 물론 빨라이 채로 파는 건데 1kg에 15에서 17페소에 판매를 합니다. 그게 시중에서는 45페소에서 50페소 정도 팔리잖아요. 저희 동네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이걸 직거래를 통해서 35페소에서 38페소에 저희들이 공급을 합니다. 주민들이 훨씬 질 좋고 프레시한 것들을 공급받으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이것들도 저희들이 현미도정을 저희들이 가미를 해서, 필리핀 분들은 70%가 사실은 영양소를 쌀에서 가져오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백미를 먹고 부자들은 현미를 먹거든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백미가 더 좋은 것이 아니라 현미가 더 좋은 것이라는 것들을 좀 교육을 좀 시키면 같은 양의 같은 비용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지역사회에 공부하게 되면 더 건강한 그런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선교사님들이 선교센터를 중심으로 교인들에게 펼칠 수 있는 그런 허브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저희들은 그걸 해보는데 굉장히 뭐 지역 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쌀이쌀이 스토어의 그 협동조합이 그 형태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쌀을 바깥에서 1kg 가져오는데 1페소 남았거든요. 지금은 3페소에서 5페소가 남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큰 기술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은 아닌데요. 교회가 어떤 형태로 접근을 하냐, 이 부분에 따라서 굉장히 가능성 있는 것들을 해볼 수 있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이것을 주민들이 하게끔 하는, 많은 분들이 이분들이 하면은 할 수 있겠어? 그래도 믿음을 갖고 이분들이 필요한 그런 스킬들, 이런 훈련들을 계속 진행해 나가면 나중에는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시스템이 돌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저희들의 경험을 봤을 때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어디 가서 어떤 걸 들었는데 그게 내 지역에 맞고 나에 맞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그 지역에 필요하고 이미 지역에 있는 건데도 내가 놓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지역사회와 교인과 그러한 부분에 대한 그 대화들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면 오히려 거기서 나오는 아이템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외부에서 들어온 것보다 더 성공적일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저는 맛보게 됩니다. 제가 그 경험도 짧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아직 훈련이 좀 덜 돼서 그런 한계가 있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러한 것들, 특별히 생산, 가공, 유통, 판매까지 하나로 묶는 그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좀 농촌도 살고 도시도 사는 그런 경험들을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역에서 고등학교 그 시니어 하이스쿨 아이들하고 양계장을 한번 지은 적이 있어요. 3,000원 들였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극단적인 부분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역에 나는 대나무라든지요,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면 비용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소재를 최대한 이용을 해가지고 저는 제일 좋은 건 우리 그 농촌 지역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대나무를 어떻게 가공하고까지 다 잘 알거든요. 그거를 이용해서도 충분히 양계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력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 본화양계 같은 경우에는 일이 많이 하루에 2시간 일하는 시스템이에요. 많은 데는 청소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본화양계는 청소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분변이 다 낳잖아요. 아침에 오게 되면 아이들이 우리는 4,000수 정도 되니까 얼마나 많은 분변이 나오겠어요. 그런데요, 냄새 안 납니다. 냄새 없고 팔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연 미생물이 이걸 다 분해를 해가지고요, 깨끗하게 해줘요. 그리고 그거는 정말 엄청 좋은 퇴비가 됩니다. 이거로 생산한 과일들은요, 맛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비용들은 실제적으로 여긴 태풍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하면 프레임 정도를 잡아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실 대나무를 가지고 이용해도 되고요. 대나무가 많은 그런 지역이라면. 그리고 저 위에 본화양계는 그 지붕을 철판으로 하기로 해놨어요. 그건 대류 현상 때문에 그러는데요. 여기는 자연 잎을 가지고 지붕을 만들었을 경우 그 철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장 비용이 비싼 게 철판을 얹고 거기에 그런 부분들을 하는 건데, 그거를 쓰지 않으면 충분히 대나무하고 자연 소재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비용은 굉장히 줄일 수 있습니다. 예. 우기철에 양철 지붕에서 내리는 쏟아지는 빗소리, 예. 이거 필리핀 엄청나게 세게 들리잖아요. 맞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단기 안 나와요. 맞습니다. 여기 이제 필리핀이 그 본화양계, 제가 얘기해서 아까 지붕을 말씀드린 게 저 부분이 굉장히 커요. 필리핀은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 빗소리가 이게 소리가 커가지고 그 스트레스가 크기 때문에 산나물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나무집으로 하게 되면, 볏집으로 하게 되면 그 부분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그걸 좀 두껍게 해놓으면은 햇빛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안이 선선해질 수 있고요. 왜 본화양계는 그러냐면 대류 현상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공기를 순환시키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이 지역에서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경험해 보거든요. 예. 쌀이 지금 생산이 얼마나 되나요? 저희들이 보통 10헥타 정도, 이 정도 그 정도 쌀을 하죠. 혹시 그러면 그 껍질을 본인이 직접 뺏기다 아니면 현지? 우리 직접 하죠. 저희 도정 시설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저 양계를 하고 농사를 지으면 버릴 게 없습니다. 바닥재는 전부 다 바닥재 그거 다 깔으면 되고요. 그걸 발효시켜가지고 먹이료도 쓰고요. 버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현지 제품이 현지 상품으로 만들어져요. 예. 그런 형식으로 최대한 사료도 지역에 나는 거. 예를 들어서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콩을 줘야 되거든요. 단백질 때문에. 근데 필리핀에도 따오가 있잖아요. 저희는 따오 공장에서 아침마다 그 비지를 받아옵니다. 따오 여기 순두부 있잖아요. 처음에 그거를 몰라가지고 아이들이 너무 슬림한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아침에 몇 군데 딱 정해가지고 따오 공장 가서 콩비지를 가져오는데요. 굉장히 좋은 영양소입니다.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걸 가지고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그만큼 예. 제가 이제 좀 듣다 보니까 그분들의 자립과 그분들의 생활을 위해서 엄청나게 하시는데 그것이 그분들의 신앙 지역의 현파와 어떤 부담을 갖고 있는지 삶이 그분들의 자립을 위해서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엔조지 사역 집중으로 저희도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저희가 마닐라 필리핀 연합교회 마닐라 북노회가 한 30개 교회 정도가 모여 있습니다. 이게 블락함부터 달락까지거든요. 이 노회하고 같이 하는데 한 60, 70%가 미자립입니다. 농촌교회 현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노회하고 같이 저희 사역을 결합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자립 교회가 이 양계를 훈련을 하고 그 교회에다가 양계장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 농가들이 저희 어떤 거를 하냐면요, 사실은 벼농사를 저희는 많이 짓는데 벼농사 지을 때 이 벼농사 종자를 우기가 있고 그러니까 보관을 잘 못하니까 항상 회사에서 받습니다. 이 가격이 4배, 5배 사실 될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스토리지백이 그 유엔의 구호 제품을 사용하는 스토리지백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진공 상태로 일반 포장백인데요. 제가 사진을 나중에 한번 공유를 시켜드릴 텐데요. 거기에 넣어놓게 되면은 진공 상태가 돼서 이게 실제적으로 5년 이후에 다시 꺼내서 발화를 해도 발화율이 90% 됩니다. 그 백에 넣어놓게 되면 그 백 하나가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자기 벽지를 이름 써서 모아주면 교회에서 그걸 컨트롤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필요할 때 교회에서 받아가고, 그런 협동조합 공동체의 허브가 교회가 되게 하도록 저희는 하는 거죠. 제가 직접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저희는 지역교회, 협력노회가 어떻게 하면 리더십을 키울 건가, 농촌이니까 농업과 관련한 것에 중요한 센터를 노회, 교회로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그런 농업의 기술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계란이 나왔을 경우 이분들이 생산을 하지만 이분들이 판매할 판로를 찾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계하는 그런 형태로서 지역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러한 사역을 같이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